그러다가 시민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민운동이 막 규모는 많은데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시민운동이 보통 이제 파트너가 언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풋불 운동한다고 마을 운동을 또 했고, 마을 운동도 보니까 마을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정치적인 이슈는 잘 이야기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세상을 좀 빨리 바꾸고 싶은 욕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우리 민주당 외곽에서 정책 제안 운동하고 그런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정책 자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정책 자문을 해드리고 이럴 때였는데 성남시장 후보께서 정책 자문을 해도 내가 이렇게 기초단체장 가시로 내가 이게 뭘 해야 되나 이런 튕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님의 이제 활동을 쭉 본 거죠. 활동하는데 특히 많이 왔던 게 성남 이제 공공의료원 건립 운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주로 했던 게 공공의료벨트를 만드는 운동을 쭉 했었거든요. 마침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면 정말 좀 좋은 정치를 하실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2014년도였는데 그때부터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자문도 해드리고 정책도 제안을 해드리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러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후보 되면서 기본소득위원회에 제가 간사를 맡아서 기본소득 공약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본소득 공약을 만들어 드리면 공약이 발표가 안 돼요. 이 정책본부에서 기본소득 정책 공약 발표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기본소득에 대한 안에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특히 국힘당이나 바깥에서는 워낙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본부에서 공약 발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본소득위원회 분과위원장님이 강남훈 교수님이고 제가 간사였는데 강남훈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교수님 우리 기본소득들 공약 발표 안 해주면 기본소득 분과위원회 다 해체하고 돌아간다고 우리 후보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 이래가지고 이재명 당시 이제 대선 후보님한테 막 이야기하고 이래서 기본소득 공약이 발표가 되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소득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약 발표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셨던 그런 그래서 이제 그때 대선 때 졌잖아요. 주고 난 다음에 정말 암흑의 시간이 왔죠. 암흑의 시간이 왔고 제가 그때 이제 기본소득 이게 공약이 잘 안 되면서 내가 정치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그때 막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막 정말 이게 정치적인 테러에 이 물리적인 테러까지 사법적인 테러까지 이 수많은 테러를 견디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못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참여하면서 민주당을 쭉 정책 지원을 했으니까 한 20년 넘게 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테러 당하고 생명 위태로운 순간까지 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진짜 공부가 안 돼요. 연구실에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바깥만 보고 있고 공부도 안 되고 논문도 안 써지고 그래서 모르겠다. 진짜 이게 공부보다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너무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총선 때 대표 시절에 기본소득 쪽으로 사람을 좀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연락이 왔고 그러면 해보자 이러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러고 손들고 나가서 우리 부산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험지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 수영구는
국회의원도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고 구청장조차도 한 번도 배출이 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 뭐 가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야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저는 부산에 출마하겠습니다. 다만 사진으로만 보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었는데 그 진짜 사진은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되지 못한 게 근데 이야기가 장해찬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유 교수님은 장해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장해찬이 그때 막 진짜 김건희 고위부사 얼마나 까불댔습니까? 그래서 장해찬 잡아라는 말 딱 들으니까 제가 한 고민을 한 2, 3분 하다가 간다 그랬어요. 장해찬은 진짜 잡고 싶고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해찬을 그래서 간다고 그러고 이제 수영이 갔는데 장해찬 잡았어요. 장해찬 잡았는데 엄한 놈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국힘당이 쫙 집결하면서 여기도 이제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치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좋았고 그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영입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기본소득의 설계자, 기본사회 설계자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해주시는 바람에 물론 뭐 같이 공약을 만들긴 했으니까 이제 기본사회 설계자, 기본소득 설계자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 성공해야 제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세상이 빨리 다가오고 기본소득, 기본사회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어떤 건지 사실 이제 우리가 2020년 대선 때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중심으로 공약을 했는데 워낙 어렵더라고요. 기본소득을 정면에 내세우기가.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 기본사회라고 해서 기본소득에다가 우산을 하나 씌웠어요. 기본소득을 살짝 숨긴 거라고 치면 그래서 기본소득의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기본사회라는 단어로 배치를 하고 기본사회 안에서 기본소득과 새로운 개념들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이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대통령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뭐 설계자는 미동실이 될 수도 있고 기본사회의 선구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기본사회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기본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배치를 한 거죠. 근데 기본사회가 이번 대선 때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본사회에 대한 좀 체계적인 내용들이 아직 제대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가 뭔지 대해서 우리 사단부도 기본사회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우리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기본사회 연구회라는 게 만들었는데 사단법의 기본사회는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었던 조직이고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기본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진 연구회인데 두 단체가 또 그림이 달라요. 기본사회에 대한 그림이 다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본사회의 핵심이 뭐다?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의 핵심은 이거다. 한번 떠올려보세요. 기본을 넘어서는 존엄한 개인의 삶이라고 존엄하다. 또 떠오르시는 분.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의 핵심은 이거다. 잘 안 떠오르시죠? 옛날에는 2020년 대선 때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인 라벨은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갔는데 그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기본사회라는 우산을 씌운 거예요. 근데 기본사회의 핵심이 뭐냐? 기본소득이냐? 그냥 복지국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사회 포럼도 그렇고 사단부 기본사회도 그렇고 이 기본사회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 아직 명백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우리 국정과제에도 거기 정확하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 안 돼 있어서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뭐고 기본사회가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학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본사회는 이런 요소들로 정리돼야 됩니다 라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기본사회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기본사회위원회가 우리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뭐 잠정적으로 내년 1월달쯤 출범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도 있고 그만큼 아직도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대한 내부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정말 기본사회라고 했을 때 이게 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지난번 대선 때도 주로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되 기본사회의 핵심적인 제도들을 흩어져서 설계해놓고 나중에 이게 기본사회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좀 지난 대선 공약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프롤로그인데 제가 늘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동의대 사회복지학 교수 아직도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투잡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민주당에 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이제 국민의 행복한 나라,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꿈인데 진짜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인가? 그 전에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을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야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는 OECD 가입하고 난 뒤에 자살률이 비교되고 난 뒤로 부동에 있는 대한민국은 자살률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나라. 20년 이상 계속 1등. 그것도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어요. 아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지금 대한민국. 어른들이야. 자기가 선택했다고 보자고. 근데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있겠죠. 스스로 생을 이게 사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질병이나 이런 게 있고 또 사고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 자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살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걔네들이 뭘 잘못했나요? 자기가 자기 삶을 걔네 삶을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선택도 못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준 거예요. 우리 애들.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저 맨날 이제 뭐 데모하고 뭐 돌아다녔으니까 학점도 2.0 겨우 넘고 우리 뭐 시험도 하고 뭐 수업도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2.0 조금 늦게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졸업하고 나면 취직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랬어요. 4년대 대학 졸업하면 다 취직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뭐 구급공무원도 취직하기도 하고 그렇게 취직 걱정이 없었어요. 지금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보면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세상을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어른들이 반성하고 우리 애들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 우리 애들한테 좀 더 나은 세상을 줄 수 있을지 이 고민을 늘 하면서 반성하고 살고 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우리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혁신회의는 전면에서 혁신하고 싸워야 되는 이 전유입니다. 우리 혁신회의가 중심이 돼서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사회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답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기본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전에 우리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복지국가의 뭐 이런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럼 기본 사회라는 게 도대체 복지국가는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우리 사회보험이라는 거죠.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이런 게 복지국가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사회를 정의도 비슷한데 기본사회도 그런 걸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게 고민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수당, 소셜서비스 이게 아니고 기본자산, 기본서비스, 기본소득 요게 기본사회의 3대 축이 됩니다. 이 3대 축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수당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위치로 밀어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기본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의 비전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사회를 빨리 만들어져라. 만들어지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 아니 우리 지난 2022년도에 기본소득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요 소득의 불평등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심합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했어요. 근데 자산을 재분배하는 거 들어본 적 없죠? 옛날에 우리 해방후에 뭐 농지개혁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뭐 조동암 이런 분들이 막 농지개혁할 때 그때 뭐 농지 재분배 이런 걸 했지만 그 뒤로 자산을 재분배하거나 자산에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훨씬 심합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떻게 시작했죠? 창고에서 시작했죠.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청년들이 이제 사회의 첫걸음을 쥐고 싶을 때 아무도 가진 게 없어요. 기본소득만 주면 뭐합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기본 시드머니가 없는 거예요. 창고를 빌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주세요. 우리 애들이 청년이 됐을 때, 사회 첫걸음 됐을 때 정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을 우리가 제공하자. 이게 기본이에요. 소득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본소득 늘 이야기했죠. 소득도 불평등은 우리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로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지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강의. 요거 쪽 기본소득 지금 내년부터 10원 다 들어가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기본사회 공약을 만들면서 장치를 기본소득이 되게 중요한데 2022년 대선 때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저는 숨겼어요. 숨기는데 기본소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죠. 수용하는 라는 전략을 이번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두 가지 핵심적인 하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입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원래 우리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쓰려고 그랬거든요.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기본소득에 단어 안 쓰고 늘 써왔던 게 햇빛연금, 바람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 기본소득은 단어 쓰지 말자. 나중에 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잘 되고 나면 그게 기본소득이야. 그게 천년 자원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물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잘 되면.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지금 목숨을 걸었다고. 이번 지방선거가 승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기본사회 비전을 제대로 자신있게 내볼 수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들을 다 해주고 이러면 기본사회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소 엄청나게 주고 그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기본사회를 제대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재집권을 하는 거죠. 재집권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기본사회가 설계부터 안착될 때까지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열심히 뛰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이 기본사회라는 게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지방에서 실험들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쓸 수는 없다. 하나 쓰자. 쓰는데 어디다 쓴다? 농어촌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에 엄청나게 관심 많이 아니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관심 많으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특히 농어촌 소멸되는 과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인구격차가 옛날에는 농촌이 더 많았겠죠. 지금은 뭐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 안 되죠. 소득도 옛날에는 농어촌 소득이 높았어요. 완전히 역전돼서 농어촌 소득이 완전히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농어촌은 거의 다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우리 대도시 중에도 부산이 지금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부산이 여기다. 어쨌든 뭐 농어촌은 다 소멸 지역이고 소멸 위험 지역이고 부산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은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금 내년부터 하잖아요. 시범사업이. 벌써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예정지에는 인구가 지금 늘고 있어요. 벌써. 일일이 주민등록 옮기고 이사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 원씩 줍니다. 4인 가구는 60만 원이거든요. 우리 농촌에서 내가 대충 텃밭 만들고 관농사하고 해서 서로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1인 4인 가구 6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농어촌에서. 도시에서는 뭐 60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농어촌에 자기가 먹고 사는 것부터 이렇게 만들면 60만 원 괜찮거든요. 지금 벌써 있는 거 늘고 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그 다음 또 하나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본소득을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지금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복지국가를 설계를 할 때 1942년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복지국가를 디자인했는데 그 복지국가의 핵심이 뭐냐면 소위 말해 사회보험이라고 우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하나 더 있죠. 우리 장교양보험 그 5가지가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사회보험으로 사회보험은 내가 소득이 있어야 다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직장이 있어야 가입합니다. 요거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걸로 보호한다. 요게 케인즈가 만든 복지국가의 그림인데 아니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어야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케인즈가 만들 때 완전 고용, 즉 실업률이 아주 낮아야만 여기 작동하는 사회라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기 그런 거죠. 아니 앞으로 그렇게 완전 고용이 안 된다. 플랫폼 노동, 그 다음에 실업률 지금 선거 국가들 다 10% 넘어가는 거죠. 고용이 안 되는 국가, 그리고 앞으로 고용이 잘 안 될 건데 그거를 우리가 고용 중심의 복지국가로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금
로봇이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엄청나게 확산되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공지능에 몰빵하고 계시잖아요. 인공지능이 10조를 투자, 10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앞으로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지금 챗GPT 안 쓰시는 분 없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챗GPT 인공지능 안 쓰면 그거는 진짜 옛날 쿠폰 가지고 정치하시는 거 엄청나게 멘트부터 내용 정리가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활동. 그래서 육체 노동은 로봇이, 지식 노동은 AI가 바꿔가는 경향성들이 있는 거죠. 이게 막 갑작스럽지는 않습니다. 또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긴 하지만 경향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인정을 하고 줄어들어요. 2024년에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다 구글했어요. 인공지능이 엄청난 거죠. 인공지능과 로봇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엄청나게 바꿀 거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로봇이 제일 많이 도입되고 있는 세계 4대 로봇이 많이 도입돼요. 왜? 노조에서 반대할 노조가 별로 없어요. 우리 노조 조직은 10%가 안 되잖아요. 외국에는 노조 조직이 50%, 60%, 70% 이렇습니다. 로봇 들어온다면 다 나가요. 우리는 로봇 도입할게 이러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10% 노조 조직. 우리가 제일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자리는 계속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관심 가지고 기후위기.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 막 이야기할 때 탈핵 쪽 주장하는 분들이 원전 폐쇄 공약을 안 한다고 엄청 이야기 많이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원전 폐쇄 공약 안 하냐 이런 거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겠다라는 게 가장 1차적인 관심. 우리가 2025년이 이제 탄소 제로잖아요. 2050년이 탄소 제로라고 하는 것은 2050년도까지 더 이상 탄소가 더 많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50년까지는 지금처럼 기온이 조금씩 오르는 거 놔두겠다. 근데 2050년 이후로는 기후위기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거 막겠다라는 게 탄소 제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이 기후위기를 막아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래서 뭐라고요? 에너지원이 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임기 동안 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햇빛, 바람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서해안 쪽으로는 하여튼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에너지들을 전국에 다 쓸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쓰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이 그냥 기본소득 정책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와 기후위기를 통해서 지구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이 그냥 기본소득의 일환이 아니고 기후위기 막고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근원을 바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얼마나 좋아요. 햇빛 연금, 바람 연금 하기에 천혜의 땅인데 잘만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탄소세는 이미 37정도 조립되어 있고 탄소 국경세가 내년부터 EU에서 탄소 국경세가 나오면서 탄소를 배출 많이 하면 안세를 내야 됩니다. 내년부터 EU에서. 우리나라 철강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 품목입니까? 내년에는 안세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탄소를 막는다는 것은 인류 위기뿐만 아니고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처음 가졌다. 이렇게 불은 처음으로 기술이 되었다. 18세기 증기기관은
노동의 방식을 바꾸고 방직기는 하루를 재단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더는 손으로만 일하지 않았다. 기계는 생산했고 인간은 반복했다. 전기는 밤을 낮으로 바꾸었고 도시는 처음으로 잠들지 않게 되었다. 산업은 공장을 넘어서 도로 위로 확장됐고 내연기관은 거리를 극복했다. 내연기관은 생산 라인에서 인간의 손보다 빠르게 더 오래 움직이며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소음은 타자기 대신 디지털 키보드의 리듬으로 바뀌었다. 컴퓨터는 계산을 시작했고 정보는 종이에서 전자회로로 옮겨졌다. 광 케이블은 도시의 땅속을 지나 세상을 빛보다 빠르게 연결했다. 이제 인간은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AI는 생각을 대신했고 빅데이터는 선택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연결되었고 삶은 이전보다 더 편리해졌다. 공장의 로봇들은 멈추지 않았고 인간의 생산성은 극대화되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든 건 작동하고 있었다. 기계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았고 사람은 플랫폼의 부속품으로 잘게 조각났다. 모두가 연결되었지만 그 연결은 누구도 서로를 보게 하지 않았다. 작은 화면 속 세상은 무한해졌고 식탁 위의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다. 말없이 피로해졌으며 결국 기계가 만든 질서 속에서 인간은 밀려났다. 이제 자본은 공장에서 모이지 않는다. 그것은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자에게 몰린다. 산업화는 기계를 통해 세상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기계는 사람을 밀어냈고 자본은 위로만 흘렀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갔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진보로 남겨진 이 잉여의 자본은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본으로 사람의 삶을 다시 설계한다. 기본 소득, 기본 자산, 기본 서비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무너져서는 안 되는 존엄의 사회 구조. 이제 산업의 끝에서 삶의 시작을 말할 수 있게 된 우리는 5번째 혁명, 인간의 가치를 복원하는 제5차 혁명을 시작하자. 그 이름은 기본 사회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AI가 만들었습니다. 딱 시나리오 주고 저한테는 박수 안 치시는데 AI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사의 3대 핵심은 기본 자산, 기본 소득, 기본 서비스다. 아니 이제 얼마 전에 기본사회 연구회에서 기본사회 이제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는데 누가 기본사의 핵심이 뭡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기본소득은 들어가나요? 기본소득은 중요하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단법 우리 강강호 교수님하고 저도 같이 일을 했거든요. 기본사회 토론했어요. 아니 기본사회 연구회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만든 기본사회 연구회인데 기본소득을 정확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사실 충격.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조금 카바 치려고 기본사회를 만들었는데 기본소득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의 비전과 꿈 그리고 기본사회에 관련된 논의들을 다 정리하고 핵심 제도가 뭐냐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기본사회 핵심 제도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학자들도 다 다른 이야기하고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거고 제가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듣고 나시면 밖에 나가서 이거 꼭 있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그래서 기본사회 연구회 우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힘을 몰아서 그렇게 싹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자산, 기본소득, 기본서비스가 핵심이다.
이 기본 자산은 이렇게 시민누구나 삶의 출발점에서 자본을 보존받고 국가가 초기 자산을 지급하는 제도고 자산 형성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제한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토마 피케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 사람은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 25세가 되면 우리나라 돈이 약 1억 6천만 주죠. 만 25세가 되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텐데 이때 각각 1억 6천만 주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출발의 평등,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려주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이런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우리는 정의당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는 빠졌는데 지난 총선 때 우리 민주당 공약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출생아 1인당 국가가 10만원 되고 부모가 10만원 돼서 18세까지 누적해서 만 19세가 되면 다 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국가가 1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10만원 매칭해서 적립하고 만 18세 끝나고 나면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3천만원을 받고 내가 이걸 가지고 대학 학자로 쓰고 아니면 뭐 창업자로 쓰고 기술 교육을 받다. 알아서 하자. 라는 거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산이 이번에 국정기획에서 이거는 빠졌어요. 빠지고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지금이랑 사실 내가 일하면서 적립하면 국가가 또 보태주는 거 있죠.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서 크게 차이가 없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방금 유방현이 준 거고요. 연평균 약 7조 정도 됩니다. 방금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기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기본소득이었는데 워낙 정치적인 반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 기본소득은 이런 겁니다.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것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의적인 내용이죠. 원칙이 다 모두 그리고 조건을 부자인지 가난한지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까지 다 현금으로 줍니다. 또는 시험 앞에처럼 현금같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할지 배울 수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줍니다. 모든 사람들 따라주는 가구 단위 주는 게 아니고 이 집이 얼마 이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거죠. 여기 5가지 원칙. 우리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 야, 그 푼돈 줘서 많이 얘기 많이 들었죠? 돈을 얼마나 주는가는 기본소득의 원칙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원칙이 아니에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상관없다. 푼돈이든 큰돈이든 상관없다. 이게 이제 이 기본소득의 시작이 이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 원래 터주로 생각합니다. 땅은 원래 이 땅 부동산 그 세금 내고 계신 분 있죠? 이 땅이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다라는 것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 또는 뭐 무역 거래 이런 걸 통해서 땅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땅을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 못 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원래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특정한 몇 사람들이 독점을 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의 일부를 내놔라.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 주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라는 게 기본소득의 철학의 시작입니다. 이걸 공유후 배당이라고 합니다. 공공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거를 원래 주인들한테 나눠주자, 배당하자. 그래서 기본소득의 핵심 철학은 공유후 배당입니다. 햇빛 모든 사람들의 것이야. 그런데 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특정 사람들이 태양광
태양광을 발전시켜서 그 수익을 다 가져가냐? 태양은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태양광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된다. 라는 게 햇빛연금의 철학입니다. 바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야. 그런데 왜 풍력 사업을 하는 특정 업체들이 그 혜택을 독점하냐? 모든 사람들의 것인 바람을 가지고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을 모든 사람들이 나눠줘야 된다는 게 바람연금의 핵심이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소득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본소득을 다 안 썼냐? 기본소득이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요. 햇빛연금, 바람연금 가고 나중에 이게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소득.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많아요? 햇빛, 바람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또 천연 자원, 천연 관광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여기서 햇빛, 뭐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또는 이런 거 할 때 우리 신안에 우리 전남 쪽에 신안이 되게 이제 그 햇빛연금 뭐 지금은 바람까지도 막 확장 엄청나게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핵심은 뭐냐면 그냥 단순해요. 그냥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30%는 우리 출자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30%를 반드시 배당을 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30% 주민들이 그 채권을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벌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래 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를 반드시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냥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뭐 크게 설계하는 게 없습니다. 야, 태양광 사업 하려고 그러면 30%는 지역 주민들 조합해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고 그냥 조례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신안군한테 엄청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것도 한계가 사실은 신안군도 한계가 있습니다. 70%는 누가 줬죠? 대형 자본이 가지고 있는 거겠죠. 아니, 햇빛연금의 70%는 여전히 대형 자본. 이거 말고 그냥 우리가 아예 그냥 시민자본 또는 뭐 우리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입니다. 도시 개발공사 또는 지역 우리 이제 협동조합들 그다음 이런 데서 100% 다 투자해가지고 이 돈을 그냥 기본소득 다 나눠주고 저도 다 가능한 거거든요. 대형 자본한테 70%까지 줄 필요 없어요. 디자인을 또 새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하여튼 제주도는 뭐 옛날에 우리가 2022년도 됐을 때는 제주도에 우리 입도세 문제가 있었잖아요. 입도세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관광은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기 때문에 관광을 훼손하는 이 천연자원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죠. 입도세를 통한 제주형 기본소득 그런 것들을 하여튼 공약안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기본소득의 핵심 철학이다. 이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본 서비스인데 이 기본 서비스는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니터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기본 자산, 기본 소득, 기본 서비스 요거 제가 이야기한 걸까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소득은 기본 소득 따로 이야기하고 기본 자산 말하는 사람은 기본 자산 따로 하고 기본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이야기하는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 서비스가 나온 이유는 기본 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 기본 소득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기본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은
공공이 책임지고 저렴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자라는 핵심이 기본 서비스. 그래서 뭐 돌봄,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교통, 통신 이런 거 전부 다 아주 공공이 중심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기본 서비스. 비용을 확 줄여줍니다. 이것도 한쪽에서 이야기하고 기본 자산 이야기하는 사람 따로, 기본 소득 이야기하는 사람 따로, 기본 서비스 이야기하는 별도로 다 따로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주 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기본사회라는 단어를 툭 던진 거죠. 기본사회 안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기본사회라는 단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신 거고, 이제 기본사회에 각각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기본사회라는 요 단어 밑으로 딱 정리를 해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 구성을 전 세계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철학과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전 세계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만들어서 주시고 학자들 철학을 가지고 학자들로부터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할 줄 아는 대통령, 구체적인 제도를 아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본사회위원회 빨리 만들고 책도 쓰고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정치인들 기본소득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반대하고 발표도 못하게 하고 내가 살게. 이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재원은 사실 요거는 이재명 대 우리 2022 대선 때는 요거 재원은 좀 숨겨두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문제가 매우 예민합니다. 우리 2022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막 후보 시절에 뭐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약으로 발표를 못했어요. 공약 발표하고 그냥 연설할 때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세금은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세금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우리 정권 재창출 못해가지고 거의 우리 아장날 뻔했잖아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강승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혁신회의는 그 윤석열의 첫 번째 타겟이었어요. 뭐 공동대표들 뭐 잡혀가는 건 당연할 거고 우리 강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체포적 이름이 올라가서는 강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이름이 올라가서는 강의원이에요. 강의원 치고 정진상 치고 그다음 김현지 치고 측근들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을 체포하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의원 우리 상임고 우리 수백 제거 1호였어요. 제가 그래서 혁신회의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근데 이제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 로봇세, 뭐 현대세, 신유조선세, 알가사건세, 도세개편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온 이 재원을 만드는 모든 안들입니다. 그냥 조합만 해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제 개편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탄소세는 사실 도입을 안 하면 안 돼요. 내년부터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탄소세를 물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국가 경쟁력은 없어요. 이거 이미 우리 환경 NS세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 NS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하자로 말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 교통 환경세를 살짝 조정만 합니다. 세금을 새로 만들겠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탄소세 도입한다 말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 세금 원래 있는 데다가 세원들만 조정만 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탄소세 도입하자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 살짝 합니다. 국토보유세 도입하자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국토보유세 도입하자라고 말할 필요 없이 재산세하고 이런 것들을 살짝 조절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리하게. 미국이 왜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했습니까? 보수돈 차세, 세금 올린다고 독립전쟁했다. 세금은 정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눈치 못 채게 세금 정책을 가져가야 돼요. 요거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요 정신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거는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의 기본소득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햇빛, 바람, 여름,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이건 아직 이번에 공약과 국정기 과제는 안 들어갔지만 특히 하나요. AI 기본사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AI 기본사회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AI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기본이 되겠다는 게 AI 기본사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AI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 투자하면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투자하고 나면 기술 이전 다 해가지고 그냥 개별 기업들이 돈 다 받아서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AI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투자는 이거 민간 기업이 안 넘긴다. 국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AI 나중에 돈 엄청나게 벌 거 아닙니까? AI가. 그 돈을 벌면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국가 자산 펀드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햇빛바람연금 제주도하고 보시면. 그리고 햇빛연금을 처음 시작한다 할 때는 원수님 거기 최선단이 흉내내신 것입니까 하고 아주 웃었죠. 신안군의 경우 주민들의 직접 투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 참여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신안군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 지분 이상의 주민 참여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겁니다. 주민들 대신 협동조합이 발전사업법인의 채권을 인수해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거액의 채권 인수 자금은 금융권 대출로 마련했는데 상환도 발전 수익금으로 해결해 주민들은 대출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참여에 따른 이익을 현금이 아닌 요거는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요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강희영 고문입니다. 강희영 고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6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만든 겁니다. 도소득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도가 조금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조금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그걸 지역화대로 수급해주면 요 갈치소리를 지금 전주시가 이런데 장사 잘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도 정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경기도 연천군에 청산면이라고 있어요. 도 기준해고 1인당 15만 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지역화대로 지급했더니 동네 비장원이 새로 생겼답니다. 동네 인구가 좀 계속 불경스럽지만 대통령이 말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촌의 기본소득은 나중에 수납 될 것 같고 AI는 아까 말씀드렸고 기본자산은 청년 미래적금하고 우리 아이 자립펀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기본자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미 공약으로 다 발표가 됐던 거라서 기본자산은 그렇게 해야겠다. 기본 서비스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공약 쫙 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사회정책위원회 학술대에 갔는데 기본 사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가 중심입니다. 기본 서비스 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했던 그런 것들 다 정리하면 됩니다. 이걸 아직도 안 하는 거예요. 기본 서비스 개념 밑에 이걸 쫙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만 해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서비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바닥 다 깔아놨어요. 정리하고 세계적으로 이야기만 해줄 수 있으면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본소득인데
뭐 앨런 머스크, 샘 알트만, 마크 주커 다 찬성합니다. 기본소득 우리만 빨갱이라고 하지. 이 세계적인 그 경제 창업자들이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Entrepreneurial culture thrives when it is easy to try lots of new ideas. Facebook wasn't the first thing I built. I also built chat systems and games, study tools and music players, and I'm not alone. J.K. Rowling got rejected 12 times before she finally wrote and published Harry Potter. Even Beyonce had to make hundreds of songs to get Halo. The greatest successes come from having the freedom to fail. Now, today, we have a level of wealth inequality that hurts everyone. And right now, today, our society is way over-indexed on rewarding people when they're successful. And we don't do nearly enough to make sure that everyone can take lots of different shots. Now, let's face it,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system when I can leave here and make billions of dollars in 10 years, while millions of students can't even afford to pay off their loans, let alone start a business. Look, I know a lot of entrepreneurs, and I don't know a single person who gave up on starting a business because they were worried they might not make enough money. But I know too many people who haven't had the chance to pursue their dreams because they didn't have a cushion to fall back on if they fail. And yes, giving everyone the freedom to pursue purpose isn't going to be free. People like me should pay for it. And a lot of you are going to do really well, and you should too. We can all make time to give someone a hand. Let's give everyone the freedom to pursue purpose, not just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but because when more people can turn their dreams into something great, we are all better for it. The challenge for our generation is to create a world where everyone has a sense of purpose. Our generation is going to have to deal with tens of millions of jobs replaced by automation like self-driving cars and trucks. But we have the potential to do so much more than that. Every generation has its defining works. And now it's our generation's turn to do great things. Let me tell you a secret. No one does when they begin. Ideas don't come out fully formed. They only become clear as you work on them. You just have to get started.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본 사회 철학이랑 똑같아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만 우리나라가 성장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도전할 수 있는 자유의 이끌음이 기본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 막스버거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회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고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사회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아마 들어보셨죠? 이제 제가 한 달 사이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컷오프 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혁신의 뭐 이런 것들 영향이 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혁신의 동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사회를 지키고 현장에 뛸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 혁신의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2시간짜리 강의거든요. 되게 정신없을 것 같은데 책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님의 기본사회 기본 서비스가 우리 대통령님이 목숨처럼 생각이 뭔지 아세요 혹시? 퇴임식 날 박수 받으십니까? 그러려면 공약 이행률이거든요. 대선 공약 그 어디에도 기본사회, 기본서비스, 기본자산의 단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희색되어 섞여 있거든요. 그거 다 찾아서 추출해 놓은 거니까 꼭 지방선거 출마자들 우리 혁신의 동지들 꼭 당선을 위해서 요 자료 제가 지분이 조금 있어서 원작자님한테 동의하고 기부하도록 할 테니까 그거 꼭 반영하셔서 승님 보호하시고 지방선거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옆에서 막 냄새 나는데 좋은 음식 냄새 나는데 정말 잘
잘 참으셨습니다. 내년 출마하시는 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제주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못하지? 왜 에너지를 공공성을 강화하지 못하지? 제주의 물은 어디 있지? 제주의 정치가 바뀌어야 기본사회, 기본소득도 가장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내년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당선돼가지고 제주가 이재명 표 기본사회 실현에 선도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동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한 분 받겠습니다. 질문. 네. 유동철 대표님 그 강의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혁신은 혁신인데 제가 글을 쓰면서 메모하다가 우리가 좀 한번 큰 해머 망치로 맞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가지고 질문을 여러분 앞에서 드리는데요. 왜 노동, 아까 지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부 로봇하고 AI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까 얘기했을 때 25세 기준으로 1억 5천, 1억 6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밖에서 보면 애들이 요즘은 너무 빨라요. 우리는 8살 초등학교 때 손수건을 가슴에 묶고 다녔는데 요즘은 되게 빨라가지고 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아직도 하고 군대 갔다 올 걸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정도 빨리 15세 정도로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갖춰져 가는 그런 사회가 돼가는 것 같은데 왜 25세 기준으로 이렇게 짜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고심이 2030 세대가 왜 보수 정권만을 이렇게 지지하느냐 왜 민주당을 못 들으냐는데 예전처럼 한 15세 정도로 결혼 정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삶을 어른들한테 돈 받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5세 기준은 변화되는 시대에 너무 한쪽 면만 보고 한쪽은 아예 무시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25세는 토마 피케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우리는 18세입니다. 만 18세. 그래서 만 18세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만 18세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 사회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복지 사회보다도 더 큰 범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복지 사회의 특징은 일단은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본 사회가 그 더 넓은 이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도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보다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걱정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보완책으로 이제 재원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복지사회 수준의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데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가 이 천연 자원이 있어서 바람이나 햇볕, 연금에 최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론하고 현실이 항상 이게 괴리가 있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풍력을 이용하는 에너지 그게 서 있을 때 왜 저게 서 있지 항상 궁금했는데 듣기로 그거는 그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싼 그 풍력 발전소를 스탑을 정지를 시켜야 된대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제주도는 육지가 아니고 섬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육지로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주도 안에서 소화를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현실에 적용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보완이 먼저 돼야만 밭대비나 아니면은 그 제주도의 어떤 그런 조례나 법령 이런 것들이 같이 먼저 우선시 되고 나서
이제 제주의 천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가 되는 것들이 부동산에 기업들이 돈을 사내에 축적해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땅이 오른다고 하면 땅에다가 투자를 많이 넣었어요. 사실 땅에 투자하는 돈은 진짜 이거는 이 부가치를 안 남기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생산적인 영역에 돌아가도록 하자라는 게 국토보유서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땅을 안 쓰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토지 이 가격 상승만 기대하는 그런 땅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물리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조세 부담률이 50 평균보다 한 5% 정도 낮아요. 그래서 50가 평균 가려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한 5% 정도는 더 올라가도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이왕이면 기후 환경을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로소득을 꿈꾸는 토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건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 지금 마침 또 우리 부산에너지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돼서 지금 시범사업 지역이 정해지잖아요. 부산에너지특별법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에너지들은 지역에서 모았다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요게 이제 가능해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무조건 다 한전에서 팔아야 되든지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고 조례를 잘 만들면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들은 제주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례도 같이 좀 개정을 해주시고 그런. 사회자, 질문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은 아니고요. 좀 부탁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초에 제가 기본소득 예술가 기본소득 정책 제안서를 한번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도 저한테 뭐 다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거 하고,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사회 실험 모델 지역을 선정하실 때 제주도가 반드시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는 어쨌든 독립된 행정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구수도 그게 많지 않아서 70만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자산 기반의 산업 구조도 그렇고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사회 실험 도시 목록에 반드시 제주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식사는 전부 하셔야 됩니다. 식사비 뭐 내고 상관없이 전부 다 51분 이상 준비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식사하고 술도 주류도 그냥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갖다 주실 겁니다. 주류도. 그래서 식사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식사하십시오.